굿닥터와 함께 건강해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박서진입니다. 우리 몸은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와 또 문제가 된 부위가 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목뼈 사이에 있는 이 디스크가 이탈해서 신경을 자극할 경우에는 목뿐만 아니라 어깨, 팔, 또 손목까지도 통증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목 디스크가 부르는 어깨, 또 손목, 팔 부위의 통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V는 물론이고 즐겨보시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혹시라도 본 방송을 놓쳐서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장님과 1대1로 건강 상담이 가능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는 것 알고 계시죠?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원장님과 1대1로 건강 상담이 가능하도록 제가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려보면서 건강 매거진 또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어떤 분과 함께 할지 오늘의 굿닥터 잠시 후에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인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강원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목 디스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나눠볼 텐데요. 어깨랑 목은 아주 가깝기도 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지 통증 부위도 좀 이제 같이 연결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환자분들께서 이제 목이 아프다, 목 통증이 있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상당수의 환자분들께서 어깨 주변, 흔히들 견갑부 또는 승모근 주변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어깨 주변 통증을 같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깨 주변이라고 제가 용어를 붙였는데 환자분들마다 이 어깨 주변을 얘기하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부르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날개 쭉지, 어떤 분들은 견갑부나 날개뼈의 위치 또는 네. 그쪽에 있는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승모 근육이나 견갑 근육들 같이 여러 가지 용어를 좀 토탈해서 부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용어를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일단은 이 주변을 어깨 관절은 아니기 때문에 어깨 주위라는 이름으로 일단 붙여서 설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어깨 주위가 아프다. 그래서 이제 요 부위들 이제 저희가 보시면서 나도 좀 여기가 좀 불편한데 혹시 목 디스크가 아닌가 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깨 주위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네, 이거 그림 보면서 설명 좀 들어볼게요. 맞습니다. 네. 어깨 주위가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렇게 승모근이 단단하게 뭉친다, 불편하다, 또 날개뼈 사이, 근데 척추뼈 사이사이가 또 불편하다, 날개뼈 사이가 항상 쑤시고 아프다, 또는 어깨 안쪽 부분, 이제 승모근 안쪽 부분이 항상 칼로 쑤시는 것 같이 통증이 항상 지속된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이런 환자분들 중에서 통증의 위치랑 실제로 통증이 발생하는 위치랑 상관없이 이 부분의 주변에 통증이 있으니까 이 어깨 주변의 통증을 치료해야겠다, 또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통증의 치료를 받다가 호전이 없고 그 통증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에는 이제 돌고 돌아서 치료 시기를 좀 늦추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왜 이렇게 어깨 주위, 이 주변이 아픈 건지 그 원인을 저희가 좀 파헤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깨 주변의 통증이라고 하기에는 그 주변에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부위에는 사실 근육과 이제 척추 이제 옆에 붙어 있는 날개뼈, 견갑골이라고 부르는 날개뼈 그리고 등에 있는 흉곽 부분 같이 크게 통증을 만들 법하진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내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근육, 견갑 근육이나 승모근 자체가 뭉쳐 있다, 근육이 뭉쳐 있는 듯한 이제 느낌이 때문에 근육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요. 맞아요. 또는 이 부분은 어쨌든 어깨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내 어깨 관절, 어깨 쪽에서 오는 문제가 결국 내 등에 이제 견갑골, 어깨 주변에 문제가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한의학 쪽에서 보니까 이제 제가 한의학 전문은 아니지만 이게 경혈, 혈자리랑도 연관이 돼 있어서 뭐 담이 걸렸다, 혈이 막혀서 지금 통증이 지속된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도 많으셨고요. 그만큼 실제적인 문제랑 다르게 환자분들이 느끼는 통증의 위치가 이제 견갑골 근육 주변이기 때문에 이 근육이나 혈자리 같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적인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통증을 나타내는 기전, 연관통이라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지 않고 이 통증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이 연관통이라는 거는 결국은 환자분들이 느끼는 통증의 원인이 실제적인 위치랑은 다르게 나타나는 통증의 원인과 그 결과가 좀 차이가 나는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통증의 원인이 있는 부위와 다른 곳에 연관지어서 통증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맞습니다. 이제 통증의 원인이 실제적인 통증의 원인이 있는 곳과 그리고 통증이 느껴지는 위치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형태의 통증을 연관통, 리버스 페인이라는 단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운데 있는 그림은 흔히 얘기하는 맹장, 이제 충수돌기염 때문에 오는 통증을 이제 설명한 그림인데요. 가운데에서 이제 맹장은 특히 복부의 하복부 쪽, 우측의 하복부에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처음 통증이 시작하는 위치는 배꼽 주변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아래로 내려와서 심하게는 사타구니까지 내려오는 통증이 전반적인 이제 맹장의 위치랑은 전혀 다른 부분에서 다른 부분까지 확대되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흔히 얘기하는 심근경색 때문에 오는 통증, 심장의 통증도 물론 있지만 그 주변에서 이제 등 쪽, 좌측의 등 쪽이나 팔까지, 어깨 주변까지 퍼져오는 통증이 있다는 거. 네. 이런 부분이 실제로 문제가 있는 심장이나 이제 맹장과는 다르게 다른 부분까지 통증의 위치가 파급되는 연관통이라는 부분으로 나오게 된다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척추, 이제 특히나 목척추에 있어서 나오는 통증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목 통증이야말로 이제 특히 두 가지 목 통증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현상인 방사통, 이거는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특히나 내 목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어깨 주변이나 이 부분부터 팔까지 저려오는 증상, 이 저림 증상이 있다는 부분을 많이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네. 방사통이 생기면은 이거는 목에 문제가 있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좌측에 있는 그림 같이 연관통, 이 목에서 문제가 됐을 때 통증이 이 승모근 안쪽이나 위쪽 또는 날개죽지 안쪽에 오는 통증으로 파급돼서 나오는 이런 네. 연관통에 있어서는 환자분들이 이 통증이 목에서 왔는지를 실제적으로 자각하지 못하거나 나는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겠거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실제로 환자분들과 면담을 했을 때도 환자분의 날개죽지 통증은 목 때문에 오실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검사를 해보자 하면은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이 어깨에서 문제가 되는데 왜 목을 검사하자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연관통이라는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어깨 주변 통증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정확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치료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어깨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이제 목이나 경추 쪽에 문제 때문인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의료진의 경험과 신체 진찰이 제일 중요합니다. 의외로 이 연관통 부분은
환자분의 검사, MRI 같은 정밀 검사로 나타나지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환자분들의 신체 진찰 그리고 그 환자를 바라보는 의료진의 경험이 이 환자분들의 실제적인 통증 원인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말씀드린 경추 연관통에 의한 통증이 어깨 주변의 통증으로 파급되는 경우가 가장 많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분, 어깨 관절에서 오는 회전근개나 오십견에 의한 통증이 이제 어깨 주변 통증으로 나가지 않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근육 자체의 문제, 근막 동통 증후군이나 뭐 섬유근육통 같은 문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마음의 병인 이제 우울증 같은 부분도 어깨 주변 통증이랑도 연관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을 바라보는 의료진의 경험과 지식이 그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간별 진단 사례 있으시면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대표적인 사례 네.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41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다른 병원에서, 다른 클리닉에서 이거는 일자목이다. 일자목에 의한 통증이 지금 날개축지까지 왔던 통증이다라면서 좀 치료를 받으셨던 분이셔요. 네네. 실제로 엑스레이 보시면은 2, 3, 4, 5, 6번에 걸친 상위경추, 목척추의 상위경추가 일자로 서 있는 이제 상위경추의 일자목, 이제 전만 소실 변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통증도 일부 설명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좌측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어깨 주변 그리고 견갑부 주변으로 파급되는 통증에 이제 팔 뒤쪽까지 저려온다라고 환자분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이 환자분은 오른팔을 위로 들어 올렸을 때 더 통증이 심해진다. 이 자세를 취할 때 통증도 심하고 어깨뼈가 자꾸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경추가 아니고 다른 쪽, 어깨 쪽 MRI를 촬영을 해보았고요. 어깨 MRI 촬영 결과는 네. 어깨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들면서 같이 이제 관절낭의 공간이 협소된 저 화살표처럼 부분에 이제 여유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 확실히 줄어들어 버린, 흔히 얘기하는 오십견이라고 부르는 어깨 병변,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진단됐던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단할 때 이제 검사, MRI 같은 정밀 검사도 물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습니다만, 환자분을 대하는 의료진의 이제 세심한 진찰과 경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가 느끼는 어깨 주위 통증이 과연 목, 경추 쪽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실질적으로 어깨에서 좀 비롯된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파악해야지만 벗어날 수 있는 어깨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방송 함께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어깨 통증 또는 어깨 주변의 이런 통증 때문에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김강원 원장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이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 전화 상담 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0대 여성분이십니다. 어깨와 날개축지 통증과 팔저림 증상이 있으셨다고 하고요. 가끔 손가락도 좀 저린다고 하셨어요. 파스 정도 붙이고 계셨고 아직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는 받아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병원에 좀 가야 될까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말씀드린 연관통에 의한 전형적인 통증의 증상이라고 보입니다. 어깨와 날개축지 통증이 팔저림 증상까지 같이 온다. 손가락도 저린다. 그렇다면은 네. 경추에서 오는 방사통 증상, 팔저림과 손가락 저림 증상과 어깨와 날개축지, 어깨 이제 주위의 통증인 연관통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물론 증상이 양측성인가 일측성인가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이 상태는 경추, 목척추에 대한 평가를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검사와 평가를 진행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에 따른 치료 원칙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잘 해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전화로 사연을 남겨주신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60대 남성분이십니다. 자영업 하고 계시다고 하셨고 50견으로 도수 치료를 받고 있는데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도수 치료 받은 지는 3개월이나 이제 되어 간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좀 좋아져야 되는데 예, 원인이 좀 다른 데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저도 3개월씩 치료 받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되고 계시다 하셔서 조금 네. 걱정은 됩니다. 근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십견 같은 경우는 워낙에 도수치료 같은 이제 보존적 치료로는 통증의 지속 기간도 좀 길 수밖에 없고 네. 이제 관절막이 좀 다시 늘어나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의 치료는 물론 오십견 자체의 치료 경과랑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두 번째 가능성, 이 통증이 오십견이 아니고 다른데 또는 정말 어깨 주변의 통증이 목 통증, 이제 목에 있는 디스크나 협착에 의한 연관통이나 방사통에 의한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에 따라서 경추에 대한 평가도 이제 어깨 관절에서 오는 치료가 크게 호전이 없다면 한 번 더 목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보는 것도 분명한 도움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어깨 통증, 어깨 주변의 통증으로 좀 이제 양상이 나타나는 목, 경추 쪽의 이야기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어깨 통증 때문에 내원했다가 목이나 경추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좀 밝혀지는 경우 사례들이 많은가요? 어떤가요? 실제로도 저희 클리닉에서 왔던 환자분 중에 상당수 이제 반수는 목 통증과 같이 연관돼서 어깨 통증이라고 했어서 저한테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관절 클리닉 저희 이제 상지 관절 어깨 관절 보시는 원장님이 진찰하시다가 보시고 이거는 어깨 관절이 아니고 경추, 목 척추에서 오는 연관통의 부분이겠다라고 생각하셔서 네. 저희 척추로 보내주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환자분들 말씀하셨다시피 어깨 주변 또 이 부분이 어깨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실제로 해석상으로도 이제 단어의 번역을 했을 때 어깨 관절도 어깨 주변의 견갑부도 어깨라는 이름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관절이나 이 등에 있는 근육이 문제인가라고 해서 먼저 관절 클리닉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 게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실제적인 환자분들의 이제 경추, 목 척추에서 오는 어깨 주변의 통증 양상을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통증 원인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는 흔히들 알고 계신 목 디스크나 협착 같은 경추에서의 신경을 압박하는 신경 병변 때문에 오는 어깨 주위 통증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다른 하나는 경추의 변형, 이제 목에 앞으로 숙여진 후만 변형이나 흔히 얘기하는 일자목, 거북목 같은 척추의 변형 때문에 오는 이제 통증의 양상이 있겠는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디스크와 협착 같은 부분과는 조금 다르게 목의 뒤쪽에 있는 후관절 또는 후관절을 감싸고 도는 신경, 후지 내측지 신경이라는 신경부 이제 관절에서 기인하는 통증의 경우가 조금 더 많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신경 문제일 경우와 또 이런 변형 문제일 경우 증상이 좀 차이가 있나요? 예, 그게 맞습니다. 어.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데 두 개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 맞기 때문에 이게 증상에 있어서 딱 부러지게 이것은 신경, 이것은 변형 이렇게 나눠보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대체적으로 있는 증상의 양상을 살펴보면은 경추 신경성 병변은 약간은 되게 일측성, 한쪽이 더 심하거나 한쪽만 국한해서 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경추 변형 같은 경우는 목 중심에서 양쪽을 다 같이 침범하는 변형이 많기 때문에 양측성으로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경병변 같은 경우는 특히나 경추를 목을 뒤로 제끼는 신전 자세를 취했을 때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요. 팔을 머리 위로 쪽으로 들었을 때, 이 팔을 머리 위로 들리는 동작을 했을 때 신경이 자극되는 양상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이 좀 줄어든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 주변뿐만 아니라 신경성 병변, 팔 저림까지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반면에 이제 변형 같은 경우는 흔히들 얘기하는 일자목 또는 거북목 같은
척추에 변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측성으로 승모근이나 날개축지 뒤쪽 견갑부 주변에 있는 좀 광범위한 통증을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게 되고요. 이제 헬스장 같은 데 갔을 때 환자분들이 듣게 되는 약간 어깨가 앞으로 말렸다라는 라운드 숄더라는 이름으로 좀 변형되어 있는 형태로 부르기도 합니다. 맞아요. 대개 날개뼈의 어깨축이 정상적인 뒤쪽보다 훨씬 더 앞쪽으로 튀어나왔을 때 부르는 병변을 좀 더 쉽게 설명하는 용어로 라운드 숄더라고 좀 부르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경추 신경 쪽의 문제인지 경추 변형으로 인한 문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증상들이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치료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어야 될지 또 궁금합니다.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할까요? 맞습니다. 치료에 있어서는 어깨 주위의 통증이라는 이제 연관통 부분의 치료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거는 수술은 아니고요. 일단 생활 습관의 교정과 이제 스트레칭 그리고 변형을 교정해주는 어느 정도의 도수 치료 포함한 교정 치료, 거기에다가 통증을 같이 잡아줄 수 있는 주사 치료 같은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치료의 첫 번째 단계 원칙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자세도 어느 정도 변형이 교정이 되면서 좋다. 그러면은 여기서 치료를 이제 단계를 멈추게 되는데 그 이상으로도 치료가 잘 되지 않고 통증이 여전히 좀 지속된다 하면은 그 다음 단계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흔히 시술이라고 얘기하는 경추 신경성형술 정도의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네. 신경성형술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도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고 그리고 이제 MRI 같은 정밀 검사상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성 병변이 좀 명확하다라고 했을 때는 경추 내시경, 더 나아가서는 정말 고정 수술 같은 이제 광범위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상은 됩니다. 네. 그런데 한 80% 이상의 환자분들은 수술 전 단계, 내시경 전 단계인 신경 성형술 이전의 주사 치료 이런 비수술적 치료로도 특히 경추 병변에 있어서는 80% 이상의 치료 효과를 잘 보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치료 전략도 좀 우리가 차별화해서 구체적으로 세워야 됨을 설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어깨 주변 통증과 관련 여러 가지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예, 68세요. 68세시고 지금 어떤 부위 어떻게 좀 통증이 있고 불편하신지 저희 김강원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증상들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목 주위에서부터요. 네, 쭉 신경이 있죠. 어깨, 팔 따라서 쭉 손 끝까지요. 네, 네. 이게 뭐 저린 것보다는 꼭 전기가 통하는 것도 찌릿찌릿하게 그렇게 아프거든요. 네, 네, 네. 증상이 나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게 한 8개월? 8개월. 네. 꽤 오래되셨네요. 지금까지 검사나 치료를 딱히 받아보신 거는 없으신가요? 지금까지는 네. 어떻게 치료하셨나요? 검사나 치료는 딱히 안 하셨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목부터 팔을 거쳐서 손끝까지 전달되는 증상은 경추 목 디스크에서 오는 증상 중에 방사통의 형태에 해당하는 증상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환자분의 연세 68세라는 나이를 고려했을 때는 경추에서 기인하는 이제 협착증 또는 디스크의 병발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특히나 경추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 방법은 엑스레이도 엑스레이겠지만 MRI 같은 이제 신경병증성 병변을 좀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신다면 훨씬 더 좋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법을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상담 도와드릴 내용 바탕으로 치료 계획, 치료 방향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또 문자로 사연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요.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40대 남성분이시고 목 디스크 수술 후에 재발했다고 합니다. 수술 전보다 통증이 더 심해진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또 수술이 필요한지 아니면 수술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목 디스크를 수술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은 40대이신데도 불구하고 통증도 더 심해질 정도로 재발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제 수술 후 통증이 심해졌다는 것은 이제 그 일반적인 목 통증보다는 팔까지 저려오는 방사통 같은 부분이 더 악화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방사통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척추 수술 마디에서 재발했던 경우도 분명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수술 방법에 따라서는 통증이 있었던 부분, 이전에 수술했던 부분의 위나 아래쪽 마디, 인접분절이라고 하거든요. 인접분절에서의 퇴행병성이 디스크나 협착을 가중시키고 그에 따라서 통증을 다시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도 역시 이제 이전에 겪어보셨던 통증이셨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검사는 필요하겠다, MRI 같은 정밀 검사는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전 수술 부위인지 또는 이제 통증이 인접 분절이나 다른 부분에서의 새로 나오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필요하겠지만 이제 신경인성 방사통인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수술적 치료 이전에 이제 비수술적 치료에 호전 가능한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그래도 한 80% 이상에서의 비수술적 치료의 성공 확률을 보인다고 하기 네.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당장의 통증이 많이 심하시더라도 비수술적 치료를 해보지 않고 바로 수술로 가는 거는 그래도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좀 더 비수술적 치료를 검사상에서 보고 해보는 게 그래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상담 아주 꼼꼼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 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례 전에 좀 소개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이긴 한데요. 다음과 같이 목에서 오는 통증이 방사통이라는 형태로 이제 목부터 팔까지 전달되는 형태의 통증도 분명히 있지만 흔히들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좌측에 있는 그림처럼 목에서부터 이제 전반적인
견갑부 그리고 날개축지 주변까지 음. 통증이 내려오는 연관통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제 상위부터 2, 3번, 3, 4번, 4, 5번, 5, 6번, 6, 7번처럼 이렇게 점차적인 척추의 레벨별로 다양한 부분의 통증을 위치를 넓게 호소하는 부분이 이제 목에서 오는 연관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목은 목 척추 이제 몸의 가운데에 있는 부분인데 전혀 다른 부분 이제 경추 6, 7번에서 위치한다면 전혀 다른 부분 아래쪽에서 통증을 이제 호소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깨 주변의 통증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연관통에서 기인할 수 있다라는 점은 인식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방사통도 마찬가지로 좀 이제 손끝까지도 이런 통증이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네, 유념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본격적으로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례는 아주 젊은 분이시네요. 23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입니다. 맞습니다. 23살의 남성분이신데요. 한 2달쯤 되셨다. 통증이 왼쪽 목부터 승모근 상부,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그려놓은 부분으로 환자분이 통증이 계속된다고 하셨습니다. 2달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라서 어딘가 문제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됐던 부분이고요. 특히나 목을 앞쪽으로 이분은 목을 돌릴 때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을 때 특히나 이럴 때는 목의 움직임을 같이 보는 이제 굴곡 신전 엑스레이를 같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서는 목을 굴곡 앞으로 숙이고 찍은 사진상에서 4번 척추가 5번 척추 대비 앞으로 조금 더 빠지는 전방 전이증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굴곡 사진상에서 보이고 있었고요. MRI 상에서는 그 굴곡되는 4, 5번 척추 사이에서 오는 왼쪽을 특히나 향해서 나오는 척추 디스크의 팽윤, 디스크와 함께 있는 척추 전방 전이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세 교정 그리고 이 앞으로 자꾸 빠지는 전방 전이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이제 교정을 목적을 위한 도수 치료 정도만 시행을 했고요. 환자분의 증상은 1개월 후에 소실이 돼서 그 이후에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 상태로 봤습니다. 이 경우는 단순한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케이스였다고 보이고요. 정말 다행입니다. 한 달 만에 이런 증상들이 호전이 됐다라고 하니까 환자분도 얼마나 좋아하셨을지 상상이 됩니다. 예후가 좋았던 20대 남성분의 치료 사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례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여성분이시네요. 맞습니다. 이분은 이전에 손해 쪽, 뇌 쪽 질환이 있어서 이제 1번 경추 포함한 손해 쪽을 포함해서 수술적 치료를 한번 받으셨던 분입니다. 정확히는 이제 척추 수술은 아니고 손해 쪽을 포함해서 이제 척추 수술까지 이제 내려갔던 케이스인데요. 이런 손해 포함한 이제 척추 수술을 받았을 때는 뒤통수, 후두부 쪽에 있는 근육의 일부 손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좌측에 있는 엑스레이 보시면 목 특히나 2, 3, 4, 5번에 걸친 상위 경추가 앞쪽으로 숙여져 있는 후만 변형을 보이고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경추의 후만 그리고 이전 수술 때문에 발생한 척추 공동증도 같이 보이는데요. MRI를 추가로 찍었을 때는 4, 5번과 5, 6번에 걸친 경추의 협착이 같이 있었던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숙여져 있는 경추, 특히나 3, 4, 5 경추의 후만 변형에 의한 통증으로 생각을 하고 3, 4, 5 경추의 다음과 같이 후지 내측지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주사 치료만 단순히 치료를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주사 치료만 하고 나서도 이 환자분은 통증 주사 후에 아픈 곳이 없어졌다. 그 뒤로 한 달만 있다가 봤는데도 여전히 통증이 없이 잘 지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평소에 불편했던 승모근 부위 뭉치는 것 같은 증상도 소실됐다. 불편한 곳이 없다라고 지내고 계셨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사 치료가 일부 환자분들에서는 단순히 통증만 잠깐 잡아주는 임시방편적인 치료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의외로 치료 효과는 굉장히 오래 잘 갑니다. 이렇게 대상과 위치를 잘 맞춰서 치료를 한다면 환자분들의 증상이 의외로 단순한 주사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2, 3개월 이상 또는 그 이후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환자분들의 증상이 개선되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환자들마다 치료 사례는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에 만나볼 환자는요, 60대 여성분이십니다. 치료 전에 어떤 상태셨을까요? 네, 환자분이 가장 아프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은 다음 보셨다시피 양
양쪽 승모근 안쪽으로 오는 통증, 그게 목 쪽 위까지 파급된다라고 보여드렸던 지금 빨갛게 쳐놓은 부분이 됩니다. 증상이 나온 지는 한 4개월 정도 굉장히 오랜 기간에 통증이 있었다고 호소를 하셨고요. 엑스레이를 살펴보면은 한 2군데 정도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3, 4번 경추 같은 경우는 좌측에 보이는 신전 엑스레이 상에서 네. 3번 경추가 4번 대비 뒤로 좀 빠지는 듯한 후방으로 물려나는 전이 증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굴곡을 시켰을 때 앞으로 몸을 숙이시면은 그 뒤로 빠졌던 전이 증상이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굴곡의 회복 이제 소실이 회복되는 영상을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척추가 계속 앞뒤로 빠졌다가 흔들렸다 빠졌다 돌아갔다는 이제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는 5, 6번 경추 아래쪽에 디스크 간격에 협착이 있는 경우로 확인을 했고요. MRI 촬영을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3, 4번 경추는 MRI상 신경병변은 많지는 않았는데 5, 6번 경추 같은 경우는 앞쪽에 뼈 앞쪽 흘러나온 골격도 있지만 척추뼈의 시그널이 이제 하얗게 변성이 된 모딕 변성이라는 병변을 같이 갖고 계셨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경추의 신경성형술 치료를 통해서 목과 통증이 없어지는 효과를 보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견갑부 통증도 마찬가지로 소실이 됐는데 네. 특히나 환자분의 증상 중에서 손이 따뜻해서 너무 좋다라는 부가적인 효과도 같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발성 3, 4번과 5, 6번에 걸친 여러 마디의 병변이 있을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방법이 흔히 이렇게 말씀드린 신경성형술 같이 시술적 치료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강원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 때문인지 어깨 때문인지 모르겠는 어깨 주변의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어깨 주변 통증과 관련해서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요. 상담 전화 주셔서 우리 김강원 원장님과 1대1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실 곳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입니다. 자, 지금 문자로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요.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대 아버님 전화 주셨고요. 팔을 위로 올릴 때 어깨가 찌릿하게 아프고 옷을 입거나 세수할 때도 불편해서 병원 진료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이 이제 말씀 주신 환자분 같은 경우는 팔을 위로 올릴 때 특히 요 이제 어깨 관절을 위로 올리는 동작을 했을 때 통증이 더 악화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경추보다는 첫 번째로 더 고려해야 되는 거는 어깨 관절에 있는 이제 회전근개 또는 이제 유착성 관절낭의 오십병 같은 어깨 관절에 의한 병변이 있지 않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대책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옷 입거나 세수할 때 어깨 관절과 이제 팔을 움직였을 때 오는 통증이 심하시다면은 네. 어깨 관절 말씀드린 특히나 연세를 고려했을 때는 회전근개 병변에 의한 질환의 가능성이 이 경우에는 좀 더 높다. 경추에서 이인하는 병변도 없지는 않겠지만 어깨 관절을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환자분의 사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환자들마다 치료가 조금씩 다를 수 있겠고요. 지금 저희가 상담 도와드린 내용이 치료 계획 세우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또 문자로 접수된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어머님이시고요. 밤에 누우면 어깨 통증이 심해 잠을 잘 수가 없고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말을 들어서 수술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MRI 촬영 후에 이제 물리치료 정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어머님 70대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밤에 누웠을 때 특히나 악화되는 어깨 통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목척추, 경추에서의 연관통 부분과 좀 감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전근개 어깨 관절에서 오는 통증이라면 어깨 움직임에서 오는 통증이 가장 첫 번째로 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누워 계실 때 자리에 누워서 주무시려고 할 때 오는 통증이랑 약간 좀 회전근개에서 오는 통증과는 좀 다르지 않나. 그리고 누웠을 때 목이 뒤로 대껴지는 자세, 이제 경추의 신전이나 굴곡같이 경추 움직임에 따른 통증이 악화되거나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경추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해보시는 게 어떠실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사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상담 도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 저희는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49세 남성분이셨는데 병원에 올 때 약간 일자목이신가요? 네. 네, 맞습니다. 일자목에 해당하는 어느 정도 경추의 전만 소실 형태의 병변도 갖고 계시는데요. 특히 엑스레이에서 봤을 때는 이제 3, 4번 척추가 앞으로 빠지는 전방 전이증을 같이 갖고 계시고 5, 6번 경추 같은 경우는 디스크 간격이 많이 협착된 간격 소실이 같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환자분이 느끼셨던 통증의 그림을 보면은 목 뒤부터 견갑부 내측 그리고 승모근 타고 이제 날개뼈 안쪽까지 오는 굉장히 광범위한 형태의 통증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특히나 6개월쯤 상당히 오래된 통증을 호소하고 계셨고 운동할 때 특히 악화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MRI를 같이 찍어봤고요. 이 경우에서는 상위경추의 후만 변형뿐만 아니라 5, 6번 그리고 6, 7번 같은 경우에 각각의 디스크의 협착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와 같은 병변이 함께 관찰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3, 4번부터 5, 6번, 6, 7번까지 상당히 광범위한 경우에 병변을 보이고 계셨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광범위한 범위의 치료를 한 번에 하고자 목적으로 한 경추 신경성형술을 치료를 하게 되었고요. 경추 신경성형술 후에 목과 견갑부 통증을 말씀하셨던 부분에 상당 부분 통증이 많이 풀렸다. 근육에 긴장됐던 부분도 운동할 때 많이 풀리고 목과 날개 축지 부분이 많이 가벼워졌다라는 전반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통증의 완화를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르겠습니다. 다음 사례도 만나볼 텐데요. 자, 50세 남성분이시네요. 네, 이분은 약간 특이하게 2달 전에 몸살 감기를 앓았다. 그리고 몸살 감기가 나온 이후에 통증이 특히나 심해졌고 이게 승모근 아래쪽 견갑골을 따라서 오는 네. 통증처럼 호소를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MRI 촬영을 실제로 해봤을 때 경추의 4, 5번에서는 이제 디스크와 함께 척수신경, 머리에서부터 이제 다리를 연결해주는 척수신경이 압박되는 가운데 중추신경의 압박을 보일 수가 있었고요. 그 아래쪽은 5, 6번, 6, 7번, 7, 8번에 걸친 광범위한 경추의 디스크와 협착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몸의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경추 척수증 같이 몸의 중추신경을 압박하는 병변이 있다면은 가만히 잠잠하던 증상이 몸의 컨디션 다운 이후에 이렇게 발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흔히들 교통사고 이후에 괜찮았던 이제 목 통증이나 허리 통증이 다시 악화되는 것처럼 맞아요. 몸의 컨디션에 따른 증상의 악화와 완화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특히나 6, 7번, 7, 8번의 추간공을 향한 경추 디스크로 인한 증상이 가장 의심이 돼서 다음과 같은 경추 신경성형술을 2레벨에 걸쳐서 한 번에 시행을 하게 되었고요. 네. 한 번에 시행한 뒤에 목과 등 통증도 마찬가지로 소실이 되었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손과 발이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훨씬 더 이제 증상도 개선이 됐고 부가적인 더 나은 이제 삶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치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50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강원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깨 주변의 통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고요. 목, 어깨, 팔 통증과 저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도 사연 주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전화를 연결을 해봤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75세요. 네, 70대시고요. 지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김강원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어디가 불편해서 예. 전화 주셨습니까?
왼쪽 한 2, 3일 전서부터요. 예, 왼쪽 어깨가 왼쪽 어깨. 아파서 움직이는데 지장이 있대요. 어깨를 움직이는데 지장이 있으세요? 예, 어깨를 이렇게 돌린다든가 네네. 팔을 든다든가 네네. 네, 이럴 때 아프고요. 통증을 느끼거든요. 근데 예예. 이 왼쪽 가슴 위에 어깨 부위를 이렇게 누르면 또 아파요. 네네네. 그래서 어저께 가서 한의원에 가서 네네. 침을 한번 맞고 부항도 뜨거랬거든요. 근데 큰 호전이 아무런 없으시군요. 차도가 없더라고요. 이 어깨를 위로 들어 올렸을 때 오는 통증은 어깨 관절 안쪽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는 통증이 가장 많습니다. 이 경우는 경추성보다는 어깨 관절, 회전근개나 이제 안쪽에 있는 구조물에 의한 병변일 가능성이 높고요. 의외로 이런 경우는 급성으로 증상이 나오신 거기 때문에 어깨 관절에 대한 집중적인 간단한 치료만 하더라도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제 생각엔 어깨 관절을 잘 보시는 원장님께 한번 찾아가셔서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네, 좋습니다. 상담 잘 해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권유해 주신 치료 참고해 주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어떤 경우였나요, 원장님? 네, 이분은 45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3개월 전부터 시작된 목 통증이셨는데 특징적으로 목을 뒤로 제꼈을 때 목이 신전 상태에서 양쪽 승모근의 통증이 지속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일자목 정도, 그리고 45세 남성 정도의 나이에서는 그럭저럭 다 보일 수 있다고 보이는 경추 4, 5번 정도의 디스크 간격 감소, 협착이 약간 조이는 정도, 그 정도만 보였는데 MRI 촬영을 해보니까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한 정도였습니다. 4, 5번 뒤쪽으로 튀어나온 디스크가 중추신경, 척수신경까지 압박하는 굉장히 심한 척수신경 압박 병변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흔히들 이제 내가 일자목인갑다라고 생각만 하시고 정밀 검사 없이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좀 정밀 검사가 좀 필요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밖에 그래도 중추신경 압박이 이 정도로 심함에도 불구하고 MRI만 보면 사실 이건 수술해야 되나 많은 고민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다만 환자분의 증상이 팔저림이나 하지의 힘 빠짐 또는 저림 증상이 많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중추신경을 포함한 경추신경을 완화시켜주는 척수의 신경성형술 치료로 마찬가지로 치료를 했고요. 네. 환자분의 예후는 생각보다 또 좋아서 큰 불편감 없이 지낸다. 이 치료 효과가 지금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로 약도 지금 먹지 않고 있어서 퇴원약으로 드렸던 것도 남아있다라고 할 정도로 치료 효과가 꽤 좋게 유지되는 분이십니다. 네, 좋네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추 신경 성형술 후에 일상으로의 복귀까지 얼마 정도의 시간 저희가 좀 예상하면 좋을까요? 네, 이 경추 신경 성형술 같은 경우는 흔히 얘기하는 비수술적 치료, 흔히 얘기하는 시술이라는 형태의 치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회복은 시술 잘 끝나고 거의 곧바로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할 정도의 치료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바늘 위치에 의한 통증 정도가 가장 불편감이 있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술 후에 이제 국소 마취, 부분 마취만 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시술 시간도 대개 15분에서 20분 내외로 굉장히 짧으면서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술의 효과 자체도 굉장히 좋을 뿐더러 여러 마디, 이제 경추에 걸친 여러 마디 병변이 있을 때 그 여러 마디를 모두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여러 마디의 병변을 가지신 분의 일차적인 치료로 가장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 경추 신경 성형술 같은 경우는 일반 환자분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경추에 하는 신경 주사 치료, 신경 차단술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고 있어요. 경추 신경 차단술 같은 경우는
보여드렸던 중추신경을 타겟으로 해서 바로 근접해서 들어가게 되고 가끔 있는 경추에 협착 같은 부분이 있을 때는 이 주사 바늘이 중추신경을 직접적으로 찌르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그때는 환자분들의 이제 하지로 향하는 전체적인 저림 증상, 더 심하면 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는 가끔의 이제 사고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죠. 이제 문제가 되는 반면에 경추 신경 성형술 같은 경우는 좀 더 공간이 넓은 부분, 흉추 이제 상위 흉추부터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얇은 카테터만 위로 향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중추신경의 자극 증상, 이제 흔히 얘기하는 중추신경의 손상 가능성이 훨씬 더 떨어지는 치료 효과에서 안정성이 좀 더 보장되는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치료 사례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요. 네, 이 52세 남자 환자분은 이제 2개월 전부터 오는 통증이 점차적으로 악화되는 상태를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고개를 숙여야지 덜 아픈 정도로 해서 MRI도 목을 숙인 상태로 찍을 수밖에 없으셨던 분이고요. 전반적인 통증 양상이 이제 날개 축지 전반적으로 그리고 팔 외측까지 내려오는 방사통까지 같이 연관된 연관통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경추 6, 7번에 걸친 디스크가 신경 나가는 이제 신경근을 굉장히 심하게 압박을 하고 있던 케이스였고요. 네. 그래서 이 경우는 굉장히 심한 통증에 자세도 이제 신전 자세를 못 취하는 정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 내시경을 통한 이제 디스크 절제술과 신경 감압술로 치료했던 게 있었습니다. 네. 신경 감압술 이후에 회복은 굉장히 빨라서 시술하고 이틀 정도 후에 이제 환자는 퇴원을 하셨고 통증은 바로 소실돼서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병변에 대해서 치료를 할 경우에는 그만큼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외에도 이제 어떤 분들에게 이런 양방향 내시경 치료가 좀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양방향 내시경 치료가 효과적인 분들은 방금 보여드렸던 신경을 압박하는 병변이 굉장히 명확한 경우, 그 경우에 있어서 환자와의 통증 치료의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겠습니다. 어깨 주변 통증도 있지만 이제 신경을 압박하는 병변 때문에 팔이 저린 증상 또는 팔에 힘 빠진 증상이 있을 때 가장 적절한 이제 적응증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밖에 당뇨나 같이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비수술적 치료했을 때 약물에 의한 이제 몸에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내시경 같은 수술적 치료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되겠고요. 네. 상대적으로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도 수술적 치료를 했을 때 흔히 얘기하는 이제 나사 고정술 같은 이제 척추의 유압 치료가 아닌 내시경을 통한 신경만 풀어줄 수 있는 감압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세 있으신 분들에도 꽤 안전하고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비수술적 치료에 효과가 없으신 분들도 그 다음 단계의 치료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상이 내시경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김강 원장님과 이 어깨 주변의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 치료를 고려 중이거나 앞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끝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어깨 주위 통증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의 증상도 모호하고 이제 보고 계신 이제 주치 선생님들의 이제 컨셉도 사람마다 많이 다른 게 대부분입니다. 네. 아직 치료가 이거다라고 정립된 것도 없고 이제 통증의 원인도 굉장히 다양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질환이 통증의 원인이 어디인지 경추인지 어깨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는지를 감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연관통이라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 내가 실제로 통증이 있는 부분과 그리고 실제적인 통증을 만드는 위치가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추의 치료 목표는 신경을 치료하느냐 또는 경추의 변형을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그 컨셉과 원칙이 다를 수 있겠고 이에 따른 정확한 검사와 치료 계획을 잡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질환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 숙련된 의료진의 경험에 따라서 치료의 원칙과 치료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강원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